안녕하세요 여러분, 기술여신 나콩쌤입니다. 오늘은 새로운 중단원에 들어가는데요. 바로 재료 단원입니다. 제조기술은 재료를 가공해서 제품을 만드는 것이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제조기술의 원료가 되는 재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아야겠습니다. 자, 재료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기 전에 우리 그림을 보면서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사용되는 제품들이 어떤 재료로 만들어졌을지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자, 사진을 보면 캠핑을 하는 사진이네요. 와, 가족들이 이렇게 캠핑을 갔는데 너무너무 즐거워 보여요. 아버지, 어머니는 식사 준비를 하고 있고, 막내딸은 모래사장에서 재밌게 놀고 있네요. 그리고 아들처럼 보이는 이 친구는 텐트를 치고 있고요. 그리고 둘째 딸처럼 보이는 친구는 라면을 먹고 있습니다. 이 그림에서만 봐도 굉장히 많은 제품들이 사용된 걸 볼 수가 있는데요. 냄비도 있고 또 불판도 있고 그리고 또 뭔가 텐트를 치는데 필요한 재료와 도구들도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냄비는 어떤 걸 사용해서 만들었을까요? 네,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금속 중에서도 스테인리스를 사용해서 만들었겠네요. 그리고 이 둘째 딸이 먹고 있는 라면의 젓가락은 뭘 이용해서 만들었을까요? 네, 금속 젓가락도 있을 수 있겠고 또 목재 젓가락도 있을 수 있겠네요. 자, 그리고 음식을 담는 통, 저기 보면 후추통이 있는데 저 후추통은 뭘로 만들었을까요? 네,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졌겠네요. 이처럼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굉장히 많은 재료들이 사용되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일상생활에서 주로 사용되는 재료의 종류를 크게 4가지로 구분지어 보았습니다. 자, 목재, 금속, 플라스틱, 신소재입니다. 자, 이렇게 4가지로 구분했는데요. 한 차시당 한 재료씩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바로 목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목재란 국어사전의 정의를 보면 나무 목자를 써서 건축이나 가구 따위에 쓰는 나무로 된 재료를 일컫습니다. 이런 목재는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고 가공이 쉬워서 인류가 가장 오랫동안 사용해온 재료인데요. 이런 목재의 특징과 활용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목재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그 목재의 구조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목재의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목재는 크게 심재와 변재로 구분이 되는데요. 이 심재는 좀 더 짙은 안쪽 부분을 이야기하고요. 변재는 겉부분을 이야기합니다. 이 각각의 정의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심재란 중심부의 성장이 멈춘 부분으로 수분 함량이 적어 단단하고 변형이 적은 부분입니다. 반면에 변재는 겉부분에 성장이 지속되는 부분으로 수분 함량이 많아 무른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목재를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이테가 있습니다. 바로 이 춘재와 추재가 겹쳐져 연속적으로 나타나는 모양을 일컫는데요. 자, 옆에 보면 나이테는 춘재와 추재가 합쳐진 것으로 춘재란 봄부터 여름에 자란 색이 연한 부분을 말합니다. 이 변재 중에서도 이렇게 더 색이 연한 부분이 있죠. 이곳이 바로 춘재이고요. 춘자가 봄춘자잖아요. 봄과 여름에 생성되어 성장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이렇게 옅은 색깔로 넓게 보이게 됩니다. 반면 추재는 가을부터 겨울에 천천히 자라난 색이 짙은 부분을 이야기하는데요. 추가 가을 추자를 썼잖아요. 천천히 자라기 때문에 빼곡하게 자라서 이렇게 색깔이 짙은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추재와 춘재 이렇게 한 세트를 가리켜 1년이라고 우리가 나무의 나이를 세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목재의 구조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과연 이 목재가 어떤 특징을 지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1번. 우리 아까 본 것처럼 목재에는 나이테가 있습니다. 이 나이테 굉장히 아름답죠? 목재만이 지닐 수 있는 특징인데요. 이 나이테를 이용해서 아름다운 무늬의 목제품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가구나 실내 장식과 같은 것들이죠. 그리고 두 번째,
다른 재료에 비해 가볍고 단단합니다. 그래서 우리 집을 지을 때도 사용되고요. 세 번째, 열과 전기를 잘 전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방용 조리 도구 같은 데 많이 사용되죠. 도마나 젓가락 같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건 좀 사용할 때 단점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불에 타기 쉽고 수분에 약해 변형이 일어나거나 썩기 쉽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왜 나무젓가락 같은 걸 수분이 많은 곳에 오랫동안 놔두면 곰팡이 같은 게 피어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다음은 목재의 쓰임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이 목재는 크게 원목과 가공재로 구분이 됩니다. 그리고 이 가공재는 다시 집성재, 합판, 중밀도 섬유판, 파티클 보드 등과 같이 다양한 것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먼저 원목부터 살펴봅시다. 자, 원목이란 자연에서 바로 얻어 가공하지 않은 목재를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도마와 같이 나뭇결이 이렇게 살아있고 자연에서 바로 얻어서 만들어진 재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원목은 장점과 단점을 지니는데요. 장점은 친환경적이고 나무의 아름다운 무늬를 그대로 살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으로는 흠이 있고 재질이 고르지 못해서 건조하는 과정에 변형이 생기기 쉽고 나무 결에 따라 강도가 다르고 큰 판을 얻기가 어렵습니다. 원목은 말 그대로 나무 자체에서 그대로 가지고 온 재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나무의 상태에 따라서 균질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나무가 아무리 커봤자 우리가 책상을 만드는 크기 정도까지 자를 수 있는 양이 나오기가 쉽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원목을 사용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원목을 가공해서 만든 가공재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가공재의 종류에는 크게 4가지로 구분이 되고 이 4가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가공재인 집성재입니다. 이 집성재의 집은 모을 집자예요. 성은 이룰 성, 재는 제목재인데요. 원목의 나뭇결이 평행하도록 나란하게 붙여 만든 가공재입니다. 이런 집성재는 외관이 아름답고 강도가 크며 뒤틀림이나 갈라짐이 적고 다양한 형태로 제작할 수가 있어 우리가 책상이나 의자, 식탁과 같은 이런 가구들에 널리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 확대된 그림을 보면 이렇게 끝에가 뾰족하게 같은 나뭇결의 모양대로 나란하게 붙여 만든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이렇게 생긴 것이 바로 집성재입니다. 자, 다음은 합판인데요. 이 책상도 우리 많이 본 것 같아. 이 책상이나 의자의 옆부분을 보면 이렇게 뭔가 층층이 이루어져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자, 합판은 원목을 얇은 판으로 만든 후에 나뭇결의 방향이 서로 직각이 되도록 홀수개로 겹쳐 만든 것입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직각과 홀수개입니다. 직각으로 만드는 이유는 나뭇결이 이렇게 수직으로 겹쳐지면서 좀 더 강도를 높이기 위해 직각으로 한 것이고요. 홀수로 만드는 이유는 이 맨 위에 판과 맨 아래 판의 나뭇결 모양이 같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림에 보이는 합판 개수를 한번 세볼까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5개로 이루어진 합판이네요. 자, 이런 합판은 재질이 균일하고 변형이 적다는 장점이 있고 원하는 다양한 두께의 판을 만들 수가 있겠죠. 내가 좀 더 두꺼운 판을 만들고 싶으면 판을 여러 개 더 겹쳐서 만들면 되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직각과 홀수로 만들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합판은 이런 책상이나 의자를 만들 때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사용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우리 합판이라는 단어 어디서 많이 들어봤지? 네, 태권도 격파 시범할 때 많이 들어봤죠? 그 상황에서도 우리가 합판이 쓰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중밀도 섬유판입니다. MDF라고도 불리는데요. Medium Density Fiber Board의 약자입니다. 우리말로 중밀도 섬유판이죠.
이 중밀도 소매판은 원목을 갈아서 가루 상태로 만든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접착제와 함께 높은 온도와 압력을 가해서 압축해 만드는 것입니다. 이런 중밀도 소매판은 가루 상태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재질이 균일합니다. 하지만 수분에 약해서 물을 흡수하면 부풀고 다시 마르더라도 강도가 떨어져서 형태가 복원되지 않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이 접착제가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이 접착제에 유해 성분이 들어갈 수 있어서 주의해야 합니다. 반면 가공이 쉬워 복잡한 모양으로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다음은 파티클 보드인데요. 파티클 보드는 원목을 작은 조각으로 부숴, 아까는 가루로 부쉈잖아요. 이번엔 조각으로 부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접착제와 함께 높은 온도와 압력을 가해서 만든 것인데요. 재질이 아까처럼 이렇게 다 부수어서 한 거기 때문에 균일하지만 이 파티클 보드도 마찬가지로 수분에 약하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파티클 보드는 여러 가지 가공을 한 후에 남는 조각을 재활용하여 만들었기 때문에 가격이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그 중밀도 소매판과 마찬가지로 접착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접착제에서 유해 성분이 나올 수 있다는 우려도 가지고 있습니다. 중밀도 소매판보다는 강도가 좀 약하고요. 반면에 소리를 잘 흡수한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가공제 4가지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자, 한눈에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 용어들, 집성제, 합판, 중밀도 소매판, 파티클 보드와 같이 이 용어들이 조금 생소해서 여러분들한테 잘 안 다가올 수도 있는데 하나하나 그 생김새를 살펴보면서 이름을 암기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선생님이 추가적으로 가공제 하나를 더 소개해 주도록 할게요. 바로 플로어링이라는 것인데요. 이 플로어링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집성제와 같이 나뭇결이 평평하도록 나란히 붙인 것인데 얘는 한쪽에 홈을 내고 또 다른 한쪽엔 촉을 만들어서 끼워 만들 수 있도록 한 가공제입니다. 이런 플로어링은 재질이 단단하고 무늬가 아름다워서 마루형 바닥 조립제에 많이 사용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루 바닥 보면은 나뭇결의 모양이 이렇게 있죠. 플로어링으로 이렇게 끼워서 만든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재료 중에서 목재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이번 시간도 너무 수고 많았고 우린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